네, 안녕하십니까. 김인 선생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력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치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치환. 뭐 말하자면 이제 동등한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라고 할까요? 좀 수학에 관련하여서도 그리고 논리학에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고 방식 또는 행위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2차식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를 2x 더하기 1 이런 친구를 뭐 t 정도로 치환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수이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대상을 다른 문자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치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x의 어떤 제약 조건이 달려 있으면 그 x의 범위가 어떻고 그거의 치환함에 따라서 y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적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치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분을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fx를 적분하는 것과 0에서 1까지 뭐 ft를 적분하는 것과 0에서 1까지 뭐 fy를 적분하는 것이 모두 동등한 연산이고 같은 값 그리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연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값들은 모두 상수죠, 상수. 무수는 뭐 컨스탄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p 적분 함수에 대한 변수가 x든 t든 y든 같은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0하고 1 사이의 정적분, 그러니까 아래 끝이 0이고 위 끝이 1인 정적분에서는 x랑 t랑 y를 같은 동등한 이제 위치에 있는 변수로서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0에서 x까지 뭐 fy, dy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친구는 x를 변수로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수는 계속 강조합니다만 x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gx라고 할까? x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함수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적분이라는 계산을 시행하기 위해 있는 보조적인 변수로서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이 x가 결정되면 이 값이 결정되는 함수로서 이 정적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덧붙여 뭐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fx를 부정적분한 이 결과도 함수라고 취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 또한 x가 결정됨에 따라서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어떤 함수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지금 오늘 다룰 문제가 이제 상수와 변수, 그리고 이제 대상이 되는 변수, 대상이 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좀 헷갈릴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해보면요, 다항함수 fx와 실수 c가, 실수라고 하는 건 상수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이제 x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c는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요. 0에서 x까지의 정적분 fy, dy, 그러니까 이 친구도 x에 대한 함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x 더하기 y의 제곱 fy, dy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식이 x제곱 더하기 c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란 이야기죠. 이러한 fx와 c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해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다룰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한 식을 다룰 때, 지금 이 친구는 t에 대한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정적분 자체는
t에 대해서 시행되지만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되고 있는 함수라고 보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값을 처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기출 문제에 매우 많이 나온 사고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지금 t에 대한 정적분임을 좀 명징하게 밝혀 놓은 후에 이 식을 뭐 미분한다든지 하는 뭐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이와 같은 식이 y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변수는 아니고 도움을 주는 뭐 가상의 변수라고 할까 뭐 어떤 책에서는 슈도 그러니까 뭐 가차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슈도 또는 뭐 더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더미 변수는 좀 다른 얘기를 뭐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긴 합니다.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이건 x에 대한 식인데 y는 이제 보조가 되는 어떤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식을 전개해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0에서 x까지 fy dy 더하기 x제곱 0에서 1까지 fy dy 0에서 1까지 fy dy는 상수고요. 지금 그리고 ex 0에서 1까지 yf y dy 더하기 0에서 1까지 y제곱 fy dy 지금 이렇게 전개한 식이 좌변입니다. 이 식의 좌변이요. 그러면 식을 좀 간단한 좌변을 좀 더 관찰해 보자면 지금 이 친구를 뭐 상수 p라고 하고 이 친구는 상수 q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상수 r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0에서 좌변은 0에서 x까지 fy dy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식이 우변인 x제곱 더하기 c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변수 x요. 그러면 이제 fy 또는 함수 f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fx 더하기 2px 더하기 q는 2x가 되어서 지금 fx는 어떤 1차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fx가 1차식이니까 여기서 얻은 정보를 좀 일반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fx를 ax 더하기 b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치환이 이루어진 거죠. 뭐 치환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실수를 a 또 어떤 실수를 b라고 치환하여서 fx를 일반적인 어떤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기가 좋아지는 것이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좌변을 차례대로 정리하면요. 이제 0에서 x까지 fy dy는 2분의 1 ay 제곱 더하기 by를 0에서 x까지 그리고 이제 x제곱 fy였으니까 x제곱 곱하기 2분의 1 ay 제곱 더하기 by 그리고 이제 EX 곱하기 YFY의 정적분이었죠. EX YFY는 뭐 되겠죠. 이 정도 계산 여러분 잘 하실 거로 믿어요. 더하기 이제 Y제곱 FY 정적분이니까 4분의 1 AY 4승 3분의 1 BY 3승 0까지. 지금 이렇게 나타내어진 식의 좌변이에요. 좌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x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리고 방금 p, q, r이라고 정의했던 각각의 상수입니다. 해보면 아직 좌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 x 제곱 p고요. 더하기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곱하기 2x q고요. 그리고 r은 이제 4분의 1 a 더하기 3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연산 결과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x 제곱의 항은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고요. x항은 b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3분의 2a 더하기 2b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뭐 여기죠. 4분의 1a 더하기 3분의
이 친구가 x제곱 더하기 c와 동등하니까요. a 더하기 b는 1이고 3분의 2a 더하기 2b는 빵이고요. 4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b는 c니까요. 지금 1이고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연립하여서 a와 b를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c를 결정하면 되겠죠? 해보죠. 이제 a 더하기 b는 1이고 3분의 2a 더하기 2b가 0이니까요. 이런 계산이 많이 안 되는데 2a 더하기 2b는 2고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3분의 4a는 2고요. 그럼 a는 2분의 3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c는 마지막으로 4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니까요. 8분의 3 빼기 6분의 1에서 2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는 24분의 5고 fx는 ax 더하기 b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계산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해볼 만한 연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과 같이 변수 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또 떠오르는 것이 제가 수험생 시절 때 어떤 논술고사, 모 대학의 논술고사를 보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문제의 변수가 너무 많고 그 변수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조건이 너무 적다 싶어서 그 시험지 답안에 아무래도 이 시험지에 있는 시험 문제는 출제 오류인 것 같다라고 하는 패기 있는 답안을 좀 논리적으로 서술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합격은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 그 출제자를 좀 모독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런 변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변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류를 범하고서 누군가 남 탓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수학을 못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문제 자체에 약간 이게 맥락상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들께서 아니면 또는 조교님들께서 어떤 분들께 채점위원 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서 그냥 이제 합격을 시켜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면서 이런 그 변수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좀 구태여 함정에 빠뜨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꼭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제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험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